저는 올해로 32살의 여자이고 작년 가을에 파혼했어요. 파혼한 이후로 열심히 직장 생활만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게 살거나 결혼 생활을 지옥 속에서 고달프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쩌면 저는 불행 중 다행이구나 싶어요. 참고 살아봤자 앞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저보고 파혼하길 잘했다 말하더라고요. 물론 파혼이 축하받을 만큼 좋은 일은 아닌 게 맞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불행을 피했다는 점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그냥 참고 결혼해서 살지 뭘 파혼까지 했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 선택에 만족하고 다른 인연을 기다려보려고요. 결혼 전에 예비 시댁 식구들의 인성을 확인하려면 인사드릴 때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댁과 너무 가깝게 지낼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의 가족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결혼 결심 후에 따로 만났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어처구니 없는 결혼 조건을 내걸어서 뒤도 안 보고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결혼 승낙 안 해준다고 먼저 으름장을 놓길래 제가 어머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 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막상 파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서 뒤도 안 돌아봤던 저와는 다르게 그 집안에서는 뒤늦게 저를 붙들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하마터면 남편이 될 뻔한 전 남자친구가 그렇게 찌질한 인간이라는 것도 파혼 통보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파혼하고 나서도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야. 어차피 나랑 헤어져봤자 나중에 다른 남자 만나면 또 똑같은 소리 들어야 한다니까? 너 그럴 때마다 파혼할 거야? 죽어라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람에게 질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싸우면서 끝난 거라서 단 하나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만난 지난 2년의 연애 기간이 너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뿐이네요. 남자친구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인간의 엄마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 마음에 등줄기가 서늘한 기분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전 남자친구와 모든 면에서 잘 맞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2년 정도가 되었지만 서로 사는 곳이 조금 멀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중간에 서운한 일로 싸운 적도 있었고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서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남자 보는 눈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도 크게 보는 편이 아니고 조건도 자기 일만 똑바로 하고 있다면 연봉이니 모아둔 재산 같은 것도 별로 따지지 않는 편이었죠. 막상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여자치고는 조건이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한테까지 대단한 능력을 바라면서 사람을 골라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키가 좀 큰 편이라서 그냥 저보다만 키가 더 컸으면 좋겠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 조건 딱 3가지만 보고 사람을 만났어요. 혹시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저와 마인드가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결혼도 전혀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죠. 물론 이번 파혼을 계기로 저의 이런 순진한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 제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2사람 모두 직업도 튼튼하고 나이도 3살 차이라서 남들 눈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서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만나면서 느끼게 된 거지만 기본 성향 자체도 약간 비슷한 편이었어요. 둘 다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성격도 직설적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바로 하는 성격이었죠. 결혼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자의 경제 사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 외로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쭉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1억 5천 정도의 현금을 모은 상태였고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주식에 있는 돈까지 다 긁어 모아도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이 적지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 못 모았네? 다른 이유라도 있어? 나 취업하고 초반에 2년 동안 나랑 내 동생 학자금 대출 갚았거든. 아무래도 집안에 대학생이 둘이라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길래 내가 동생 것까지 같이 갚아줬지. 그래도 이제는 빚 같은 건 없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서 살 거야. 어차피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 얻는 건 도와주시겠다 했거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가 1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했고, 제 생각에 그 정도면 제 돈이랑 합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자기야,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줘. 너희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줄 여력이 없으실까? 내가 볼 때는 너네 부모님이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나아 보여서 말이야. 사실 우리 엄마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부모님? 글쎄, 아직 제대로 결혼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나한테 있는 돈이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하긴 그 말도 맞지. 알겠어. 일단 너희 부모님 집에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 남자친구는 아마도 우리 집이나 본인 집안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어느 쪽이든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긴 하지만 꼭 그런 도움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말까지 덧붙여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남자친구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참 신기한 건 연애할 때는 싸울 일도 딱히 없었고 좋게만 보였던 상대방이었지만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시 보니까 왜 그리 몰랐던 면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꼭대기층을 쓰고 있는데 사실 주변 환경이 살기에 좋은 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셨고 사실은 이 근처의 시장에서 수십 년째 만두 가게를 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같이 장사일을 오래 하셨으니 시장 사람이라 조금 투박한 면도 있고 말도 약간 거칠게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를 키우시며 누구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잘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건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소리입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미리 말을 했었어요. 나머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사하시는 엄마가 힘들 것 같아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말했지만 엄마는 예비사위와 첫 만남인데 밖에서 대접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왠지 모를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묻더라고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부모님이 진짜 여기에서 사시는 거 맞아? 맞아, 여기 4층이 우리 집이야. 방금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올라가자.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속 뒤에서 투덜투덜댔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나? 너도 맨날 여기를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하길래 저도 못 참고 받아쳤어요. 옛날 건물인데 엘베가 어딨어? 이 주변은 원래 다 그래. 사귄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서로의 집을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백화점 같은 곳에 살고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제 예감이 맞다면 그 인간은 우리 집의 허름한 외관을 보고 실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무리 낡은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 해도 그게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건물 꼭대기층을 통째로 살고 있으면 건물 주인이라는 건 눈치를 챘을 텐데
계속 투덜대기만 하니까 저도 처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그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고 1층에 가게 2곳과 2층, 3층에 세입자만 6가구가 있다는 걸 말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왠지 모를 무례한 말투를 느꼈던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일단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서자 저희 부모님 2분과 제 동생까지 현관 앞으로 마중 나와 저와 남자친구를 환영했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도 저희 식구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당연히 빈손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가 망고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망고를 한 박스 사왔는데 엄마가 엄청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비 처가에 인사하러 오는 남자 쪽에서 긴장을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남자친구가 우리 집안을 샅샅이 훑어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도배 장판만 2번 새로 했고 요즘 아파트처럼 최신식으로 꾸며놓은 집은 아니에요. 일반 주택 건물이라 구조 역시도 조금 별로였고 평소에 비해 거실이 좁아서 사람이 많으니 약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사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 몇 년 된 거야? 요즘 엘베도 없이 걸어 올라가는 건물은 처음 봤다. 자기 부모님들은 왜 이사 안 가고 계속 거기 사신대? 아무리 없어도 은행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로 가는 게 낫지. 부모님들 건강은 문제 없으셔? 아니,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아픈 사람까지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 고생이잖아? 진짜 별소리를 다 하길래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대체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거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하려고 온 거야? 설마 우리 부모님이 자식한테 손 벌리고 병원비나 얻을 사람으로 보여? 꼭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괜히 나중에 서로 이 문제 때문에 싸우면 안 되잖아. 와, 나 기분 진짜 나쁜데. 그냥 자기네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지 말자.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끝내.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그런 오래된 건물에서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도 있고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도 한 채 더 갖고 계세요. 아파트 시세만 2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금이나 현금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하지만 워낙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고 부모님이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고 계신 이유는 가게 출퇴근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시니까 굳이 이사갈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죠. 주변에 시장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장사를 아예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 동네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님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때려치우자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말을 이상하게 했네. 난 그냥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이니까 서로 신중하게 알아볼 거 다 알아보자는 거야. 반대로 너도 우리 부모님을 보고 난 후에 어떤 궁금함이 생기더라도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난 결혼 전에 서로에게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 풀어. 너 혼자 결혼해? 나는 이것저것 따질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 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는 일이 될 거니까 내 앞에서 말 조심해.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남자친구가 싹싹 빌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넘어갔어요. 이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성실해 보이는 제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제가 부모님 앞에서 마음 상했던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어 저도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갔었죠. 일단 저도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결혼을 하건 파혼을 하건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며칠 후에 남자 쪽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기 전날부터 긴장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무난하셨고 특별히 기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서울에서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면 시댁과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 큰 상관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깔끔한 신축 33평 아파트였고 사는 형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로는 대출을 많이 받았고 온 식구들이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 얻을 돈은 보태주신다고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 식구들과 첫 만남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회사 다니면서 1억 5천이나 모아놨다며? 대단하다 정말. 우리 아들은 하필이면 집안 형편 어려울 때라 돈도 얼마 못 모아놨는데 내가 너 이야기 듣고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너희 부모님들은 시장에서 만두 장사하신다면서? 그럼 너도 직장 다니면 집안을 도울 생각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월급을 어떻게 다 착실하게 모았는지 신기하기만 하네. 분명히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칭찬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 말투나 뉘앙스가 조금 듣기에 거슬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도와드려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굳이 제가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은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잖아요.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잔뜩 기대를 하셔서 상견례 날 아침에 엄마는 저와 미용실까지 가서 드라이를 싹 받으셨어요. 옷도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신경을 쓰셨고 명품 같은 쓸데없이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약속 장소에서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만났을 때 어머님의 차림새를 보고 조금 놀라게 되었어요. 가방은 커다랗게 브랜드 로고가 달린 명품이었고 옷을 딱 봐도 명품 브랜드의 코트라서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아마 상견례 자리라 조금 신경을 쓰고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반갑게 인사를 하시느라 그 당시에 눈치를 전혀 못 채셨는데 저는 뒤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의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로 몇 번이나 훑어보는 눈길을 확인했어요. 그걸 본 순간 첫 만남 때 저를 똑같이 위아래로 살펴보던 눈빛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자꾸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이후 이어진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오고 가는 대화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끼리 의논해서 결혼식 날짜도 가을로 잡았고 신혼집 문제며 결혼 비용 부담하는 문제까지 대화가 일사천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끝났나 싶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를 통해 예비 시모가 저와 둘이 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인상부터 조금 안 좋기도 했고 약간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몇 번 거절했어요. 굳이 만나야 하면 남자친구랑 다 같이 보면 될 텐데 왜 저만 오라고 하는 건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번을 거절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서운해한다며 꼭 한번 내려가서 만나고 오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으신가 봐. 어차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인데 한 식구나 마찬가지잖아. 같이 밥도 먹고 백화점 가서 자기한테 선물도 사주고 싶으신가 봐. 내가 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 번은 내려갔으면 좋겠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엔 제가 찾아가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정말 어색하고 그 자리가 싫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성격상 잘하지도 못하는 아양을 떨어가며 예비 시어머니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는 간단하게 예식장에 대해 말을 나눴고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물어보길래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20년 넘게 하고 계신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를 굳이 따로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 아무래도 내 아들이 옆에 있으면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상견례 끝나고 와서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는 와중에 이 정도 요구는 해도 될 것 같더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밑밥을 까는 건가 싶었고, 이제부터 본론이 나왔기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너가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야. 아들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며느리 자리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 우리 아들 공부도 잘했지, 인물도 좋지, 직업도 괜찮은 편인데, 솔직히 조건만 따지자면 너보다 더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느낌이 쌓였습니다. 이게 시댁 갑질이라는 건가 싶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 부모님이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그때 보니까 없는 살림에 급하게 구색 맞추고 나오시느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 아무래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여유가 많이 없으시긴 할 테니까. 근데 말이다, 너 혹시 나한테 감추고 있는 건 없니? 여기까지 되니 제가 더 이상 입 다물고 듣고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감추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꾸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나이 되면 사람 얼굴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는 법이라서. 내가 보니까 너희 친정 부모님 사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던데. 장사가 힘드니까 너 결혼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질 않는 거 아니냐. 너가 돈을 악착같이 1억 넘게 모았다 하길래 결혼을 시켜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을 시키면 너가 친정부모 힘들 때마다 내 아들한테 친정 돕자고 할까봐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제 표정을 보면서도 입에서 말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부탁 하나는 꼭 들어다오. 너 결혼하면 친정부모와는 인연을 끊고 살았으면 한다. 나는 너희 친정이 어려워서 내 아들한테 손 벌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는 게 낫다니까. 어머님, 지금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세상에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이랑 인연 끊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야말로 오늘 어머님 보니까 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얘 말하는 버르장머리 봐. 내 말대로 못하겠으면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도 결혼할 생각 싹 사라졌거든요. 차라리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없는 집구석인 것 같아서 내 아들 돈 빼먹을까봐 결혼 못 시키겠다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누가 손해보는 장사였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할 말을 쏟아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씩씩대며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오늘 이후 결혼 이야기는 끝이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저는 애초에 이 인간한테 더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집안 흉을 본 것도 이 인간이라는 걸 진작 알았지만 저는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고요. 결혼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리가 없는 인간이라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화를 삭히며 집에 도착해 친정부모님에게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드렸더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특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제 선에서 끝내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는지 이대로는 그냥 끝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당한 만큼 그 집 아들을 불러 똑같이 갚아줘야 속이 풀리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후 제 호출을 받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도착했고 저희 부모님한테 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자네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신 건지 다 듣고 온 거 맞나? 대체 우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조건이랍시고 내미는 거야? 장모님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처가 살림이 어려운 게 저한테 짐이 될까봐 부모로서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 살짝 오바를 하신 거죠. 근데 장모님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어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죠. 엄마도 아빠도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표정이셨죠. 결국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이 건물이 얼마짜린지 알고 하는 소린가? 여기가 우리 집이자 내 건물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 우리가 시장에서 만두 가게 하고 있다고 하니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동네 분식집 만두 가게가 아니야. 백화점에도 매장이 들어가 있고 한 달 매출이 최소 3억은 넘어. 네, 3억이요. 만두 가게에서 그게 말이 되나? 자네들이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가 목동에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서 아이 키우며 살게 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미리 자네 식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싶어.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을 듣더니 완전 낭패다 싶은 얼굴로 아까보다 훨씬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원하시면 결혼한 이후로 부모님과 인연 끊고 살 테니까 마음 푸세요. 절대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을 겁니다. 저 집안은 돈이 없으면 인연 끊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집살이 좋아하네? 너희 엄마보다 너가 더 큰 문제야.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진짜 몰랐겠니? 너랑 결혼할 생각 절대 없고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꺼져. 남자친구는 우리가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냐며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저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아빠가 집에서 쫓아냈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가게로 너 남자친구랑 걔네 엄마가 와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갔어. 안 그래도 손님 때문에 바쁜데 장사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아빠가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겨우 쫓아냈지 뭐니? 남자친구와 걔네 엄마가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싹싹 빌었다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자꾸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며칠 전만 해도 제 앞에서 친정부모와 연을 끊으라니만이 호통을 치던 인간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비굴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빌었다는 말을 들으니 진짜 기분이 뭔가 묘했어요. 살면서 저렇게 속물 같은 인간들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정말 학을 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고 돈을 떠나 저런 인간들이랑 아예 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 쫓아내고 나니 그 집안 엄마가 또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남자친구와는 몇 차례 더 실랑이가 있긴 했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라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제 회사 앞으로도 찾아오고 퇴근한 저를 몰래 집까지 따라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몇 번의 다툼이 더 있은 후에야 확실하게 이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결혼 준비로 그다지 손해본 건 없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 동안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파혼하기까지의 감정 소모가 심하긴 했어요. 이래저래 손해를 보긴 했어도 결혼 전에 파혼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치를 떠세요. 제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알부자인데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싶어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한 그 아줌마도 이번 일로 배운 것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자기 아들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방정맞은 입을 좀 다물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